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주현입니다. 드디어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하면 또 우리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러는데 이게 뭐 말이 아니라 제가 대신 왜 살이 찌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사실 저희보다는 저희 계좌에 살이 찌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9월 ETF 포트폴리오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9월 달도 저희 금토연구소와 함께 하시면서 계좌에 살을 찌우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일단은 지난 8월달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긴 했어요.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으로 봤었을 때는 뭐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시를 계속 이어갔고요. 상해 증시도 뭐 상당히 좋았고 국내도 코스피는 보합이었지만 코스닥은 2%대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채권금리는 조금 상승세를 보였고요. 달러화는 조금 보합권, 다만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은 조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7월보다는 한 6원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원자재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였네요. 유가라든가 구리 가격이 좀 안 좋았던 반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가상화폐 가격은 전달에 이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 보시면 다우가 35,000, 나스닥이 15,000 스닥이 됐네요. 그리고 상해 S&P도 좋고 상해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일단 이제 우리 코스피가 지난 8월에는 상당히 큰 스윙을 보였습니다. 8월 한 20일까지는 가파른 급락세를 보였는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CLSA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한국 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그 다음에 반도체 D램 가격의 가격 하락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좀 집중이 됐고요. 7월에 이어 8월에도 외국인이 거의 6조 원대 순 매도를 보이면서 올해만 연간으로 지금 한 28조 원 정도 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지금 9월 들어서 뭐 영업일이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한 1조 원대 순매수를 보이긴 했지만 8월 한 달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대규모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주식시장을 조금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었고요. 다행히 한 3,050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지금 3,200선까지 다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뭐 거의 V자 형태의 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주식시장이 보시면은 이 고점 부근에 다다르면서 이제 추가 상승이 조금 막히면서 약간 좀 아랫단으로 흘렀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세가 조금은 이제 에너지가 다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에너지가 약해지는 이제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은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국 중심의 선진국은 계속 시장이 좋지만 아시아 시장 위주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8월 달이 아마 그 흐름들을 좀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흐름을 살펴보면 뭐 미국 금리가 일단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연내 가능성 높아지면서 한 1.3%대까지 다시 조금 반등을 했고요. 국내 금리도 그러면서 저점 대비 조금 올라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미국 금리도 그렇고 국내 금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고점에서는 한 단계 좀 레벨 다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테이퍼링이라던가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악재이긴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유동성을 환수하는 게 이 채권시장보다는 오히려 위험자산인 주식시장 내지는 이제 다른 전반적인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낮추면서 오히려 반대급부로 약간 안전자산인 채권은 조금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금리가 단기 쪽 금리하고 장기 쪽 금리가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대출에 연동이 되는 CD 금리, 뭐 코리보 금리 이런 거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건 맞는데 뭐 만기가 뭐 5년짜리, 10년짜리, 뭐 30년짜리 이런 장기 채권의 금리는 이러한 기준금리와 단기금리의 상승세하고는 무관하게 오히려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차별화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결국은 장기적인 미래의 성장성이라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심리들이 좀 꺾이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건 사실 환율 이슈인데, 일단 달러 인덱스가 8월 달에 93.7까지 고점을 치고 가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1180원 살짝 이제 깨고 넘어갔다가 빠르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92.068까지 내려왔고요. 국내 환율도 1180원 넘어갔다가 지금 1157원까지 빠르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은 시사하면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를 두면서 시기가 아직도 멀리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달러화가 다소 좀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국내 환율도 뭐 지난 7월 말보다는 올라서 있긴 하지만 한때 막 1180원 넘어가면서 아주 과하게 막 오버하는 곳에서는 또 뭐 1200원 얘기하면서 뭐 또 뭐 금융위기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그때도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과하다, 그런 우려 너무 과하고 CRS라는 통화수합 금리를 봤었을 때는 외화 유동성엔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뭐 그 이후로 시장은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달러와 인덱스의 흐름보다는 원화가 약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사실은 뭐 90에서 뭐 93 정도에서 큰 변화가 없는 박스권인 반면에 우리 달러 환율은 뭐 연초에 1080원이 1180원까지 갔으니까 지금 연중으로 100원이 좀 넘게 올랐다가 살짝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가 외환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대비는 조금 언더퍼폼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리 원자재 유가 보게 되면 유가도 뭐 한때 델타 변이 우려 때문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70불대 좀 육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가격도 저점 대비 좀 상승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지금 5,700만 원 정도 왔고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450만 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비트보다는 이더리움이 좀 더 강세인데, 지난번에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이제 최근에 뭐 NFT라던가 이렇게 이제 조금 이더리움 자체가 더 쓰임새가 많이 있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세가 좀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서 일단 전체적인 금융을 살펴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증시는 조금 견조한 상승세를 좀 보일 것 같기는 한데,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좀 상방 경직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싶고, 지난주에 제가 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따른 자산시장 영향 자료 올려드리면서 좀 전망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연말까지는 코스피가 3,000에서 한 3,300 정도의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 그리고 뭐 BBIG라고 하는 일부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들 위주로 조금 차별화가 나타나는 뭐 이런 시장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정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뭐 9월 달에도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해서 시황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8월 달에 제 포트폴리오 성과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원자재, TDF, 리츠, 채권형, 주식형 뭐 상당히 종목수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해요. 요 전체 종목들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96%인데 제가 이 종목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 여기 보시면은 뭐 TDF 같은 경우는 14% 들고 있고, 뭐 캔달스퀘어 리츠는 뭐 한 2%,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비중을 감안한 가중평균 수익률은 2.5% 정도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뭐 코스피가 조금 약보합이었던 거에 비하면은 뭐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한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주식 위주로 포트를 가져가신 분들은 뭐 수익률이 아주 편차가 뭐 높겠죠. 뭐 많을 때는 많이 벌고 뭐 또 손해 볼 때 많이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월 평균 수익률의 타겟이 한 3에서 5% 정도거든요. 그러면 월 평균 3에서 5%면 이거 12개월 하면 여러분 엄청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 수익률은 만족하는 상황이고요. 조금 성과에 기여했던 종목들하고 부진했던 걸 살펴보면 일단은 성과에 기여했던 거는 뭐 TDF도 성과 좋았고요. 신한알파 리츠 좋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솔라액티브 전기차 괜찮았고, 헬스케어 업종이 그 8월달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가 이제 뭐 코로나 델타 변이 이후에 또 미국에서 뭐 부스터샷 얘기 나오면서 모더나, 화이자의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요. 국내에서도 SK 바이오 사이언스, 뭐 mRNA 임상에 대한 뭐 성공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인프라도 괜찮았고, 그리고 뭐 델타 변이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부스터샷 얘기 나오면서 이제 조금 어쨌든 간에 백신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질 수 있다 이러면서 여행 레저 섹터도 괜찮았고, 코스닥 좋았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 로보틱스, 신재생 에너지도 괜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2차 전지는 조금 부진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LG화학이 GM 리콜 때문에 LG화학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하면서 다른 뭐 삼성 SDI라든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뭐 LG화학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별로 좋진 않았고요. 반면에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에너지 액티브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야심차게 편입을 했던 그 해외 쪽이죠. 뭐 글로벌 클라우딩이라든가 미국 테크,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성과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진했던 거는 구리 선물, 농산물 선물이 상당히 좀 원재료가 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ESR 캔달스퀘어 좀 빠졌고, 반도체. 지난달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 의해서 상당히 주가가 조금 크게 조정받다가 좀 다시 좀 반등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ETF도 좀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 경기 기계장비, 그 다음에 뭐 철강 뭐 이런 거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타이거 화장품도 상대적으로 이 마스크 쓰는 기간이 좀 늘어지면서 좀 저조했고요. 그리고 게임 산업, 지난달에 게임 산업이 있었죠. 그 뭐 중국에서 게임 규제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NC 소프트가 그 신작으로 내놨던 블레이드 소울 2인가? 뭐 사실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요 NC 소프트 상당히 좀 주가 하락률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게임 산업 전체 안 좋았고요. 중국에서 판호를 받아서 한때 주가가 높게 상승했던 펄 어비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게임 규제하면서 다시 조금 뭐 조정받고 뭐 이러면서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선방에도 불구하고 게임 산업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달에 리밸런싱 했던 종목들 성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제외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던 종목이 뭐였냐면 아리랑 미국 단기 우량 회사채, 이거 비중 너무 못 파가지고 이거 좀 줄이고 장기채로 갈아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거 중공업하고 코덱스 철강을 다 이제 아예 비워버렸는데, 제가 제외했던 종목들이 월간으로 뭐 6%, 5% 빠졌으니까 상당히 일단은 포트 조정은 잘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비중을 확대하고 신규로 투자했던 거, 단기 우량 회사채 팔고 초장기 채권을 이제 갈아탄다고 했는데, 뭐 8월 증감률은 살짝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저는 꾸준히 성과에 기여하리라고 봐서 뭐 8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KB스타 국고채 30년 이넨스드 비중이 제 포트의 8%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로캡 초장기 국고채하고 30년 국고채 합치면 제가 한 13% 이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채권
그 포트 비중에서도 장기채, 초장기채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요거는 뭐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조금 제 펀드의 전체적으로 성과의 안정성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중에서는 이제 차이나 항생테크를 물타기를 했었죠. 일단은 뭐 월간으로는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전체 그 누적 수익률로는 상당히 좀 부진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물타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8월 달에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지난달에 4개의 해외 종목들 추가한 게 상당히 좋았죠. 아까 얘기했던 릭소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가 한 4% 올랐고 글로벌 클라우딩이 한 10%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미국 테크 탑10 이것도 올랐고 그 다음에 베트남 증시 조금 조정받았던 거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겠다 해서 편입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성과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8월 달에 제외했던 종목들은 많이 빠졌고 신규 투자하거나 비중 확대한 종목들은 좀 성과가 괜찮아서 리밸런싱의 전략 자체는 좀 유효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 9월 달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상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주식형이 45%, 채권형이 23%, 리츠가 12%, TDF가 한 14.7%, 원자리 3.8%인데 다음 달은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월 대비 차이를 보시면 주식형 비중을 한 1%포인트 정도 낮추고 대신 리츠 비중을 1%포인트 정도 높이는 형태입니다. 뭐 다른 거는 큰 차이는 없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이제 시황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해외 증시, 미국 증시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이 전주 말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원래 비농업 일자리 수가 뭐 70만 건 이상 기대를 했었는데 23만 5천 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연내 테이퍼링이 원래는 9월 FOMC 할 것 같다고 했지만 뭐 이것도 좀 어렵고 11월에나 가야 발표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일단은 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국내 시장이 가려면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4분기에 디램 고정 가격 뭐 하락세로 전환해서 뭐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저조할 거다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기 때문에 그 전망 자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는 멈췄다 하더라도 뭐 대규모로 매수하고 이러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고 뭐 이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내 약간의 차별화 장세를 좀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주식형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 줄이면서 왜냐면 뭐 이미 45%면 저는 역대 최대 수준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주식형 비중을 좀 줄여가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국내 쪽은 조금 줄이고 해외 쪽은 조금 늘리는 형태로 해서 이 지역 간 차별화는 두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츠가 제가 원래 처음에 ETF 포트를 시작할 때는 리츠 비중이 20%가 거의 넘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3, 4월인가 4월인가 거의 2분기 초 되면서 이제 리츠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그때부터 뭐 언론에서 뭐 리츠를 자꾸 추천하는데 리츠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 배당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리츠의 투자 요인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캐피탈 게인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리츠를 많이 차익 실현했던 건데 최근에 리츠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 레벨에서는 다시 리츠를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또 연말 되면 항상 찬바람 불면 배당주의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리츠 하면 배당이죠. 그래서 뭐 웬만한 배당주보다는 리츠를 더 좋게 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리츠 비중을 좀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9월 달에 제외하고 다시 또 신규로 투자하는 걸 보면 일단 코덱스 기계 장비, 그 다음에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는 아예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덱스 기계 장비는 한 1% 정도 들고 있는데 이미 누적 수익률이 한 17% 났고요. 지금 8월에는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중장비 그 약간 헤비 인더스트리들이 이제 경기 민감한 종목들인데 경기 모멘텀은 어쨌든 간에 상반기보다 하반기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경기 민감 좀 조금 비워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도 지금 2.6% 비중 가져가고 있는데 한 12% 넘게 이익을 봤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는 약간 보복 소비 관련돼서 이제 조금 뭐 흔히 말하는 루이비통, 뭐 명품 뭐 이런 그 매수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좀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일정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서 둘 다 깔끔하게 제외를 하고요. 대신 이제 추가할 종목은 앞서 얘기했던 거 리츠, 이리츠 코크랩과 ESR 캔달 스퀘어를 좀 더 비중을 늘리겠습니다. 현재 이리츠 코크랩 3%, ESR 캔달 스퀘어를 2.3% 들고 있는데 제가 원래 ESR 캔달 스퀘어 좀 많이 들고 있다가 많이 줄였었어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제 쿠팡 리츠죠. 근데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해서 일정 부분 다시 시가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둘 다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은 국내에서는 게임 산업 뭐 기본적으로 지난달에는 좀 게임 산업 전체적으로 뭐 NC 소프트가 좀 부진하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뭐 메타버스 관련된 뭐 가상현실과 관련된 산업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좀 게임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비중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늘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해외 주식 쪽 비중을 이제 점차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릭소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요게 지금 지난달에 3% 6%대 수익률 보였는데 아직 비중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한 2% 이상대 정도는 비중을 좀 높이고 싶어서 이렇게 9월에 추가로 매수를 하는 형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9월 ETF 포트폴리오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렸고요. 제가 그 여러분 연금 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퇴직연금 그 운용 관련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퇴직연금 그 운용 안 하고 계신 분, 여전히 뭐 DB형으로 좀 묶어두고 계시는 분, 또는 IRP나 연금저축펀드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도 이 DC형 또 연금저축펀드 IRP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